자, 김건희 특검 얘기부터 네. 일단 조금 짚고 넘어갈게요. 자, 대통령이 뭐 거부권을 행사하겠다. 그러니까 특검법이 통과되자마자 바로 그런 반응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 여론조사에 나타난 어떤 그런 결과를 굳이 언급하지 않더라도 상식적으로 봐서도 이거는 대통령이 거부하면 안 된다라는 게 이제 일반적인 그 보통 사람의 정서에 맞는 그런 얘기일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 그 이후에 어떤 뭐 상황이랄까 전망을 두 가지로 나눠서 보죠. 네. 첫 번째는 윤석열 대통령은 왜 거부권을 행사하려고 할까? 네. 이제 이거부터 보고요. 첫 번째 기분이 나빠서. 네, 그럴 수 있죠. 그러나 대통령의 판단이라는 게 기분 나쁘다고 거부하는 게 아니죠. 국회에서 통과된 법안인데. 두 번째 쫄려서. 예. 저는 두 번째가 정답이라고 봅니다. 쫄려서. 예. 무슨 소리냐? 예. 이 사람은 검찰총장 출신이고 특수부 검사를 오랫동안 수사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없는 죄도 저렇게 몰면 죄가 됐다 이런 걸 볼 줄 아는 사람인데 첫 번째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관련된 여러 정황과 증거들에 대해서 검사의 촉각으로 볼 때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내 부인이지만 아 요거 뭐 있네, 요거 걸렸네. 지금 범죄 열람표에 계속해서 이 뭐 거의 뭐 몇십 번 김건희 여사 이름이 오르락 내리락 하잖아요. 네. 뭐 잘 아시겠습니다. 검사들이 재판할 때 진행하는 범죄 열람표라는 거는 범죄에 연루된 사람의 기록만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의 계좌와 김건희 여사 본인이 직접 관련되어 있다는 증거들이 쭉 정리돼 있거든요. 그걸 검사 출신인 윤석열 대통령이 몰랐다고 볼 수 없죠. 그러니까 첫 번째 윤석열 대통령은 이거 특검 들어가면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과 관련된 불법적 사실이 밝혀질 것이고 네. 그러면 망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감싸고 드러나지 않게 하려고 하는 거죠. 첫 번째 방탄 목적이다. 예. 이건 드러낼 수가 없어요. 이 사람 성격이 이게 만약에 무죄다 100% 그러면 특검 받아. 그래갖고 오히려 특검 결과를 빨리 수사해서 나오게 한 다음에 야당 심판하자. 이런 근거 없는 일로 우리 가족을 괴롭힌 민주당을 심판하자. 이렇게 나갈 겁니다. 이거 못하게 하는 거는 죄가 있다는 걸 인정한 거예요. 특검을 거부한 자가 죄인이다. 뭐 본인이 얘기했잖아요. 예. 본인이 정확하게 이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검사 출신인 윤석열 대통령이 특검을 반대하고 화를 내는 건 여기에 범죄 사실이 은닉돼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숨기려 하는 것입니다. 은폐의 의도가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것을 특검을 거부권을 행사했을 때에 어떤 파장이 올 거냐는 건 정치적 이 후과에 관한 문제죠. 국민의 70%가 김건희 여사의 이 행위에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보고 수사하기를 원하는 거 아닙니까? 또 설사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특권층에 대해서 보호할 게 아니라 정정당당하게 똑같이 수사를 받아라라고 하는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국민의 70%라고 하면 어마어마한 거죠. 그래서 이것을 거부했을 때는 첫 번째, 에이 뭐 공정하다더니 뭐 아니구만. 자기 식구 거는 안 하는구만. 이재명 송영길 거는 그렇게 뒤지더니 자기 부인 거는 안 하는구만. 이라고 하는 판단을 중도층이 갖게 되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으로는 후폭풍이 있죠.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의 공정과 상식이라는 이미지가 깨지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그걸 거부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보면 본인이 거부한다는 말을 안 하고 피해 다녀요. 이건 정무적으로 판단하고 있는 거죠. 저 말 1분도 못 찾는 사람이 말을 안 하고 도망 다니지 않습니까? 그걸 윤재욱 원내대표나 다른 당의 다른 인사들을 통해서 대통령과 상의하도록 만들고 자기는 빠지지 않습니까? 이 사안이 굉장히 불리하다는 걸 아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의 공정과 상식에 관한 이 얘기가 이 소위 그 이미지가 완전히 깨지는 그러한 그 후폭풍이 있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또 윤석열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특수부 검사 출신인 한동훈 비대위원장 이분의 이미지도 이분의 주장도 사실은 완전히 망가지는 그러한 계기가 되는 것이죠. 근데 그러면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 걸로 보면 뻔히 보이는 망하는 길인데, 네. 그죠? 근데 왜 그 길을
택할까? 이건 뭐 단순합니다. 그냥 단순 이 지금까지 스타일대로. 정치적 토풍이라는 것은 다른 방식으로 메꿀 수가 있는데 사법적 리스크, 예를 들어 김건희 여사가 주가 조작에 관련되어 있다고 하는 정황과 그 증거들이 사실이다라고 특검이 발표하기 시작하면 선거 못 치르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대국민 사과를 해야 되고 김건희 여사의 문제는 범죄자이기 때문에 처벌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대한민국 역사상 영부인이 사법 처리를 받는 초유의 사건이 발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의심으로만 남겨놓고 공정하지 않네라는 욕을 먹는 것보다 훨씬 더 결정적인 저 파괴력이 있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이건 뭐 그 모든 걸 그냥 감수하고 갈 수밖에 없다. 감수할 수밖에 없죠. 너무 크지 않습니까? 너무 예. 리스크가 너무 크다. 그러니까 특검을 거부하면서 야당을 욕하는 거는 어쨌든 자기 지층은 참아주지 않습니까? 근데 김건희 여사가 주가 조작에 관련되었다고 하는 증거들이 확 나오면 설사 보수 지지층이라 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 하에서 밝혀지는 거기 때문에 욕을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러면 무너지죠, 여당이. 제가 볼 때는 그걸 막으려고 하는 방법이죠. 피할 수가 없어요, 거부권 행사는. 그 이제 여기 세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예. 대한민국 권력설 1위가 김건희 여사 아닙니까? 권력설 2위가 1위를 어떻게 수사합니까? 한때는 뭐 거기 또 천공이 끼었었는데요. 예. 글쎄 요즘은 뭐 천공은 모르겠는데 하도 이제 천공은 이제 뭐 공격을 많이 받으니까 지금은 조금 아마 좀 뒤로 빠진 것 지금 같아요. 빠졌을 예. 거예요. 그런데 그 어쨌든 사람이 천적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 제가 볼 때는 그 천하에 날고 긴다는 윤석열 대통령도 김건희 여사한테는 깜짝 못하는. 아니 그러면 쉽게 말하면 이거잖아요. 차라리 정권이 무너질지언정 김건희는 내가 지켜야 된다. 응? 순애보죠, 순애보. 아유 참. 그게 아니고 예. 결정적으로 김건희 여사를 그 특검에 먹잇감으로 줬을 때 네. 범죄 사실이 밝혀지면 그 본인- 타격이 훨씬 더 크다고 보는 거죠. 훨씬 크죠. 예, 예. 아니 실제로 훨씬 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비록 중도층의 이런 조금 불리한 여론이 조성되더라도 예. 이런 타격을 받는 것보다는 김건희 특검의 그러니까 그런 타격보다는 중도층의 마음을 바꾸는 거는 낫다. 예. 한동훈, 동훈아 네가 해라 예, 지금 이런 거죠. 그런 역할로. 네. 자 여기서 잠깐 이재명 대표 소식이 워낙 지금 네. 충격적이어서 잠깐 그 관련 사진 좀 보여주세요. 예, 지금 예, 아이고, 아유 목을 지금 아직 어떤 범행 방법인지 뭐 그런 것까지는 아직 안 나온 거죠. 그건 수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흉기로 그럼 목을 저거 했나요? 아유 어떻게 목인데 뭐. 아이고야. 예. 예, 지금 목 부위를 지금 흉기로 찔려서 긴급 이송했다고 합니다. 예. 근데 저거는 이제 누가 피습한 범인 누군지 동기가 뭔지를 따라서 예. 상당히 뭐 파장이 크겠는데 아유 이거 뭐 큰 부상이 아니길 바랍니다. 근데 목 부분이면 굉장히 심각한데. 예. 자 이재명 대표 관련 소식은 또 속보가 들어온 대로 저희 방송 중이라도 중대한 부분 뉴스 또 다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이거 뭐 새해 이거 첫 방송 아 그러니까 말이에요. 새해 첫 방송에 아이고 저 심각해 보이네요. 참 이거 큰일이네. 이게 너무 정치가 아유 참 양극화돼서 이게 너무 이 대결이 심해지면 예. 일부 가역한 분들 중에는 아주 극단적인 이런 행동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예. 뭐 내용을 봐야죠. 예, 지금 속보 들어온 거 보니까 네. 범인은 지금 현장에서 잡혀서 네. 경찰차로 연행이 됐고요. 이 대표의 백브리핑 중에 피습이 벌어졌고 지금 목에 그럼 아까 보신 대로 실례인데 실례면 기자들이 있고 그러니까요. 당직자들이 이거 있었을 텐데 어떻게 이렇게? 예, 가덕도 신공항 부지 관련해서 이제 갔다가 그 현장에서 벌어진 일 같습니다. 60대 남성이라고 일단은 밝혀졌고요. 흉기는 과도라고 일단은 나오네요. 과도 칼이라는 거죠. 아 이거 큰일이네. 저 지금 잠깐 사진에 모자이크 처리했지만 밑에 피가 흥건하네요. 상당히 깊은 상처일 가능성이 있는데 빨리 병원에서
치료가 좀 잘 받고 아, 빨리 이거 쾌유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 아유, 참 이거 연초부터 그러게 말입니다. 어쨌든 빨리 상태가 좀 좋아지길 바랍니다. 예. 지금 김건희 여사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이 모든 위험을 무릅쓰고 어쨌든 안 받는 게 그래도 낫겠다고 이제 나름 계산을 한 거고 그다음에 그 이제 반대편 역할은 한동훈 비대위원장한테 이제 넘기는 걸로 그렇죠. 네가 좀 네. 이걸 좀 추스려라. 네. 자 그러면 그러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보낸 것도 음, 결국은 저는 김건희 방탄용이다. 다 저는 관련돼 있는 이렇게 거다. 봅니다. 네, 뭐 이제부터 방탄 얘기는 이제 우리가 받는 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받아야죠. 아니 지금 와서 뭐 하는 게 지금 결국은 이거 아닙니까? 국민의힘 내부에서 야당과 타협해서 총선 이후로 미루는 그런 방안이 논의되고 있었어요. 잘 아시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게 무슨 소리냐면 국민의 70%가 찬성하는 김건희 특검을 맹목적으로 반대해서 거부하기는 너무 힘들고 그러니 방법 이렇게 여기에 있는 독소 조항이라고 지들이 주장했던 내용을 조금 수정하도록 타협을 해서 총선 이후로 미뤄두는 게 좋겠다. 이렇게 한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얘기는 뭡니까? 총선 이후에 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예. 그러면 그런 얘기가 우리 당하고 논의가 되는 순간 우리는 고민하겠지만 예를 들어 제가 볼 때는 아니 어차피 하기만 한다면야 뭐 총선 전에 우리가 이걸 총선용으로 하려고 한 건 아니니까 총선 후에라도 진실을 밝히는 일을 한다면 우리는 그 문제도 논의할 수 있죠. 근데 대통령이 경로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한동훈을 보낸 거 아닙니까? 김기현 대표를 자르고 뭐 이것 때문만은 아니지만 저는 한동훈을 급파할 때는 이 문제도 반드시 포함돼 있었다. 여당 일각에서 이런 논의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부인인 김건희 여사가 얼마나 많이 걱정을 했겠어요. 야 이거 진짜 하면 어떡해? 라고 하는 걱정을 했을 거 아닙니까? 예. 참을 수가 없는 거죠. 한동훈 야 네가 지금 법무장관 할 때가 아니다. 빨리 가서 이거를 불을 꺼라. 그리고 너는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으니까 또 총선에 승리할 수 있도록 또 도와라. 뭐 이런 얘기를 하고 보냈겠죠.